오늘은 길동이 장사하는 상가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담당자랑 미팅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자가 이쪽에 상권도 볼 겸 와 있고요. 길동이는 완전 초보니까 완전 초보자 관점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와 어떻게 상담이 진행이 되는지 그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와주셔가지고. 근데 상담할 때 원래는 어떻게 해요, 주로? 주로 저희가 고객님이 계신 장소로 가죠. 두 가지 종류인데 첫 번째는 이제 집 근처, 두 번째는 실제로 매장을 오픈할 장소. 그래서 보통 어느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고객님들하고 실제로 미팅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은 현장에서 뵙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야 저희가 사전에 와서 저희 고객층이 유입이 되는 점심시간대에 네. 손님들이 얼마나 방문되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한번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점주님께서 찍으신 매장이 매출이 잘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는지 등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서 뵙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현장에 갔는데 점주님이 생각하신 위치보다 저희가 보기에 더 괜찮은 위치가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긴 해요. 여기는 좀 어떠세요? 일단은 이 위치는 직장인들이 많이 몰려있는 상권이라 이태리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권이죠.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 음식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운영을 하기에 가장 편안합니다. 부대찌개는 어쨌든 적합할 것 같은 상권이다. 네, 그렇죠. 보통 이렇게 점주들을 만나면 먼저 이태리에 대해서 뭐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점주들이 질문하는 걸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가맹 문의를 먼저 주시는 분들은 네. 이미 이태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렇죠. 계시죠. 네. 네. 물론 모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화 상담에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면 미팅까지 온 경우는 실제로 음식점을 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비용을 산정을 하고 그 비용이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알아보시고 연락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대부분 이제 경로가 어디 갔는데 이태리가 있어. 근데 너무 잘 돼. 그런 걸로 통해서, 왜냐면 이태리 본사는 창업박람회 이런 데 잘 안 나가거든. 나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광고를 기본적으로 안 하는 이유가 이제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만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광고비 50%를 점주님들이 지불을 하셔야 돼요. 일단은 그런 거 없이 이태리는 입소문만으로도 충분히 커질 수 있겠다라는 대표님의 뜻과 의지가 있으셔서 최근 3년간 해지 수는 몇 개나 있어요? 해지 수와 개업 수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52개였는데 코로나 2년 거치면서 10개 매장이 폐업을 해서 42개고 지금은 개업과 폐업이 동일해서 42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다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지금 부산에 2개, 그다음에 전주에 4개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도권입니다. 근데 의외로 저희가 가맹 문의는 꾸준히 연락이 있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점주님들을 뵙는 가장 큰 이유 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태리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냐 없냐를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돈이 안 되는 자리에 막무가내로 넣으면 결국 피해보는 건 점주님이고 본사도 좋은 소리 듣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이제 현장에서 뵙는 거고, 예시로 김포, 풍무동 그쪽에도 신도시 엄청 아파트들 크게 올라와 있잖아요. 실제로 거기서 많은 문의가 있었고 계약 직전까지 간 매장이 있었는데 예상 손익계산서를 뽑아보니까 하루 매출 잘 나와 봐야 한 70만 원 네, 볼까 말까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차라리 이제 솔직하게 저희들이 이야기 드리는 거죠. 한 7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오시면 저희가 안 하시는 게 더 돈을 아끼실 수도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저희는 솔직하게 이야기 그런 드려요. 예상 매출도 본사에서 직접 모니터링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손익계산서라고 데이터를 뽑아서 드리는데 작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각 브랜드마다 이제 노하우라 정확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건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있는 상권분석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는 뭐 많이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실제로 그거 통해서 알아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꽤 있죠. 월 매출 기준으로 1000을 팔면 점주는 이득 구간이 잡히는 거예요? 딱 1000이 아니라 한 1700 정도 나온 매장이 좀 가장 낮은데 점주님이 한 달에 한 600 정도 가져가세요. 손익계산서는 다 달라, 매장마다. 왜 임대료가 다르고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 인건비가 다르고 매출이 낮으면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낮게 들어갈 거고. 그래서 매장의 최적화가 각 매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출만 가지고 순이익을 판단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1700은 팔아야지 이득 구간이 접어든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1700이면 그쵸, 내가 봤을 때 거기는 여기서 1700이면 너는 그냥 적정. 망한 거야. 완전 망한 거야. 거기는 임대료가 100만 원도 안 되는 매장이고 평수도 이제 한 15평 작은 매장이고 그리고 네. 인건비도 점심에만 반타임 한 분만 쓰시고 본인이 다 점주님이 하시고. 하루 종일 계시고. 손익계산서로 진짜 짜서 맞춰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람도 좀 타이트하게 써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 안 될 수도 있잖아. 생각보다, 예상보다. 맞아.
그래서 타이트하게 일단 인원 구성을 했다가 예상보다 잘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늘려가고 이렇게 해서 손익분기점을 잡아가야 돼. 그리고 일전에 여기 상권을 과장님한테 보내드려가지고 예상 매출 뽑았었을 때는 4,000에서 4,500 정도 나온다라는 데이터는 나왔었어. 그거는 이 주변에 있는 가게들 매출을 평균적으로 그렇죠. 봤었을 때 이제 그걸로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업종은 처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보다 덜 나올 수도 있고 잘 나올 수도 있어. 처음 들어오는 업종은 무조건 오픈발이 있어. 무조건. 그냥 아까 그걸 여쭤보고 싶었었어. 우리 이 상권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시스템상. 그거는 우리가 사실 대면하기 전에 그거는 유선상으로 물어보는 다 게 이미 끝나 다 있죠. 끝나 있어야 돼. 그게 정상이야.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부대찌개 하고 싶은데 혹시 괜찮은 지역 추천해 줄 수 이런 많이들 경우도 있어요. 물어보세요. 아 그렇게도 많아요? 네. 그럼 이제 본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겠네요. 그쵸. 그럼 추천해드리고. 네. 이게 길동이 같은 경우에는 집이 이 근처라서 여기 10분 거리예요. 그쵸.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고 이 상권을 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집에서 가까우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이제 내가 금방금방 올 수 있어. 가맹시에 혹시 사업주가 부담해야 될 금액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원론적으로는 뭐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뭐 인테리어, 간판, 주방집기, 의탁재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가 현재 프로모션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비는 50% 할인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계약이행 보증금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홍보비는 원하시는 항목을 진행할 때만 업체 연결을 해드려요. 그다음에 나머지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직접 아시는 업체하고 컨택을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셔도 되시고요. 보통 이게 다른 브랜드들은 가맹비 같은 거 얼마 정도 받아요? 적은 데는 300에서 많이 받는 데들은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있죠. 가맹비만? 교육비는 별도로?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간판값? 알고는 네, 프랜차이즈가 수익 구조를 낼 수 있는 게 창업과 관련된 비용인데 창업과 관련된 비용에서 본사가 수익을 내지 않으면 결국 물류로 수익을 냅니다. 그렇죠. 말 나온 게 물류는 본사한테 받아야 하는 내용들이 뭐가 있어요? 정확하게는 정보공개서 상에 나와 있는 품목 중 강제라고 선택되어 있는 품목들은 거의 다, 전부 다 예.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강제랑 권장으로 돼 있죠? 네. 권장사항은 좀 점주가 근데 권장사항은 더 좋은 가격에 점주님이 받으실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시면 괜찮은 거고. 네네. 혹시 그러면 본사에서 받는 물류 시스템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류 시스템은 위치에 따라서 주 2회 혹은 3회 배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아직까지 배송 루트가 짜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확인해봐야 주 2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직접 오시는 건가요, 이태리에서? 네, 보통은 새벽 물류로 들어옵니다. 계약 조건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계약 조건은 별도로 없지만 본사와 이제 하시려는 가맹 점주님하고 만나서 괜찮게 장사가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내리면 상권? 네. 우리 2년 계약 아니에요 원래? 네, 기본 계약은 2년 계약이고 1년 단위로 재갱신이 있습니다. 혹시 2년 안에 계약 해지를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라고 하면 이제 페널티가 이제 다양하게 주어지는데 실적으로 매장을 폐업하는 이유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의 폐점이라고 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로열티가 있나요? 네, 저희는 로열티 고정으로 부가세 포함해서 월에 33만 원 있습니다. 왜 받는 거예요? 간판 값이죠. 실제로 저희 이태리를 이용하고 브랜드 값? 있는 값.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용하시면서 매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결국 본사에서 어느 정도 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로열티 비용들을 통해서 저희 직원들이 고용이 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로열티는 앞으로도 올릴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리는 오토로 돌리는 매장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지금 100% 오토로 돌리는 데는 한 5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반 오토, 그러니까 점심만 좀 도와주시다가 빠지는 매장들은 한 50% 정도. 나머지는 이제 점주가 직접 하고 있고. 점심 장사가 우리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반오토 개념은 이게 진짜 좋긴 좋아 사실. 이게 삶이 윤택해져. 밤 장사, 저녁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점심에 매출 어느 정도 딱 해놓으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하거든요. 혹시 사후 관리라는 걸 좀 하시나요? 그렇죠. 꾸준히 일단은 3개월마다 매장에 방문을 해서 정확하게 이제 본사가 지정해준 레시피나 뭐 이런 것대로 잘 손님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는지, 쾌적한 환경에서 손님들한테 음식이 나가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을 확인하고요. 저는 뭐 이 정도로 질문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들이 가맹점주들한테 어떻게 수익을 가져가는지, 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 벌고 실제로 운영하는 가맹점주들한테 버는 돈은 아무것도 없다.